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지금 김의겸이가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청담동에서 술을 먹었다, 이게 지금 정치권의 아주 핫 이슈로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왜 확산될까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의원들은 이건 잘못됐다, 이건 김의겸이의 큰 실수다, 이렇게 해서 우선 이 정성호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고, 조홍천 의원도 지금 방금 또 그러한 입장을 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그러한 입장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이끄는 최고 지도부에서는,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얼마나 믿겠어요? 자, 당 차원에서 이거를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오늘 오전에 일찌감치 개인 입장으로, 자, 민주당이 사과하라,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또 냈어요. 그래서 이번 이 김의겸이가 이 제기한 이 술자리 뉴스는 계속해서 핫 뉴스로 떠올 수밖에 없고, 이제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이 이거 사과하겠습니까? 당 차원에서 TF팀까지 그랬죠. 그리고 어제 최고위에서 또 녹취록까지 다시 장경태가 틀었어요. 자, TF를 별도로 만들고, 그리고 녹취록을 다시 들어서 최고위원들이 다시 듣게 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거를 쟁점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합니까?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게 사과할 정당입니까? 안 하죠. 예.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민형사 책임을 얘기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로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 안이요, 제법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특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오전에 첫 방송한 이후로 또 이 뉴스들이 계속 솟구쳐 나와서 이거를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MBC 노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제히 이거는 뭡니까? 면책 특권이 안 된다, 처벌을 받아라, 예, 아니면 사과를 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 당에서도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세창 이 당사자, 이 사람도 더 탐사하고 그 다음에 김의겸이를 조금 전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드리겠는데, 우선 한동훈 장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이제 개인적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냈는데, 이 입장문을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자, 공개적으로 국감장에서 녹취록을 틀고, 또 이거를 모자라서 또 어제 최고위에서도 또 녹취록을 공개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TF팀까지 구성하고, 자, 이거 그야말로 이 김의겸이가 이제 민주당의 대변인인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상식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국민들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거를 갖다가 사실인 것처럼 각인시키는데 민주당이 지금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자, 이렇게 주장을 한 가운데 지금 민주당 내 반응을 보면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박찬대가 이거를 꿰차고 나섰어요. 이 어제 최고위에서 이 청담동 술자리 새벽까지 갔다, 이거는 이제 TF를 구성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정경태는 이게 굉장히 같이 했다면 문제가 크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다시 또 언급을 하고 틀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우선 어제 말이죠, 이 정성호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 아니겠어요? 정성호 의원이 지금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똘똘하더라, 그러면서 이건 김의겸이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어제 이제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느냐? 국회에서 이제 질의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굉장히 똑똑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민주당 진영에서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개딸들. 이 한동훈 장관이 왜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제 완전히 한동훈 장관한테 당 전체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재성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이런 거를 설정한 거, 즉 새벽에 술집에서 술 먹었다는 이런 시나리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국감에서 문제 제기한 거, 이거
설정 자체가 정말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크로스로 체크를 했어야 되고 상당한 실책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거에 왜 당이 여기에 참전하느냐. 당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빨리 이건 걷어들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이 최재성 의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조응천 의원이 조금 전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마찬가지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의겸의 작전 비슷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좀 선익었다 싶은 틈을 노리고 확 들어가서 오버액션하면서 완전히 전세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역전시켰는데, 자, 이 김의겸은 또 백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살라미를 던지고 받고 하면서 타격전을 했어야 되는데, 티격태격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싹 다 주고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복하겠다. 이 얘기는요, 한동훈 장관이 한번 계속 얘기해봐라. 이렇게 유도를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말려들어서 한꺼번에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정보들, 이거 뭐 가짜인 것 같은데, 이거 가짜 정보를 갖다가 한 번에 싹 다 풀어주니까 한동훈 장한테 걸려들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조응천은,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이가 뭐 한 열수는 이 김의겸이가 결국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김의겸에 대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하나씩 둘씩 거조되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 여당에서는요, 대표적으로 김기훈은 이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을 많이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 오늘 어제 계속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왜냐,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 2007년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어요. 저도 이미 어제 그제 첫날서부터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절대 김의겸이는 면책 특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기현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겸이가 면책 특권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착각이다. 그러면서 이 더 탐사하고 김의겸이가 공장 냄새가 풀풀 나는 협업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면책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김기현 의원이 또 냈어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도 마찬가지 이 김의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 차원에서는 뭐 김의겸이를 갖다가 고발한다,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잘못됨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 가짜 뉴스를 갖고 국민을 혼란시키지 말아라. 예, 야당의 책임을 다하라.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판도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걸 끌어안음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김의겸의 이 잘못을 해서 김의겸도 뒤로 밀리고, 그리고 당도 상당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 KBS라든가 이 SBS 이런 이 보도 매체들의 보도 성향을 보면 KBS하고 이 SBS는 나름대로 이 문제가 제기된 지난 24일부터 보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MBC만큼은 거의 보도를 안 한다. 즉 편파 보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MBC 노조가 아주 대대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KBS는 법사위 압수수색 격돌, 청담동 술자리, 설전도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SBS는 민주 보복수사 중단, 한동훈 뒷돈 냈다면 중대범죄,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MBC 메인 뉴스가 이제 뉴스데스크 아니겠어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겨우 한 2건 정도인데 25일 날은 오후 2시 뉴스회전에서 여야 의원들이 출연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다뤘고, 그리고 26일 오전 6시 방송인 뉴스데이에서는 술자리 공방 가열, 법적 책임 대 제보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편파적 이 보도에 대해서 이 MBC 노조, 제3노조죠. 이 제3노조에서 조금 전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똥볼 찬 이 뉴스는 다루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아니냐, 왜 계속해서 이틀이나 외면하느냐, 이러면서요, 이러한 이 김의겸의 문제 제기, 여기에 관해서는 뭐 제가 아니면 또 다른 대부분의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이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이 언론 보도를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술자리가 있었다는 게
예. 그러니까 한 장관은 술이 못 마신다는 거. 그리고 로펌 변호사가 어떻게 30명이나 한 자리에 모이느냐는 거. 그리고 술집이 어딘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을 들면서 왜 김의겸이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책임하게 무리수를 뒀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MBC가 일단 여론의 흐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논란이 된 사실을 그대로 전해서 시청자 판단을 도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여당 의원이 민주당 대표의 개인사에 대해서 비상식적이고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을 만약 했다면 MBC가 그때도 보도하지 않겠느냐. 예, 이걸 묻고 싶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나 기자가 특정 정치인의 편에 서서 알아서 그 시선은 감춰주거나 말을 보태주는 행위를 기자들 사이에서 속칭 마사지 해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번에 김의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게 없다고 보고 민주당 지금 MBC 측에서는 마사지 해주는 것 아니냐 이거를 묻고 싶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MBC 노조가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내놓을 입장이 있겠어요?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BC 노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세창 전 자총 총재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거론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중앙지검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고소장 제출하면서 더 탐사 그리고 김의겸 모든 말은 단 1%의 진실도 없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본격적인 이 법률 투쟁으로 지금 이제 상황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법적 검찰에서도 제대로 조사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관리해서 우리 언론에서 그리고 또 우리 여론전에서도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진중권 교수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진중권 교수 어제 이제 이재명이가 중심이 돼서 이 국회 이 계단에서 말이죠. 국회 본청 바로 앞에 있는 계단에서 한 1200여 명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집회를 가졌어요. 집회 성격은 민생 파탄과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대입니다. 이름도 아주 뭐 더러워요. 민생 파탄을 누가 냈어요?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냈잖아요. 검찰 독재를 누가 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코드 검찰로 추락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걸 규탄한대요. 그러니까 규탄 대상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 규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규탄 행사와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가 말이죠. 대대적으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이렇게 규탄 대회까지 가진 거. 이걸 보면 민주당이 이제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게 국민 호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려면 제대로 된 전략 전술을 짜야 되는데 지금 협곡에 들어가 있는데 협곡에다가 전 병력을 다 집어넣는 그러면 나중에 전멸하지 않느냐. 이게 잘못된 전략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규탄대 1200명 이게 이제 협곡에 빠진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또 이제 어제 밤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외 투쟁을 한다? 이거 망하는 길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제 왜냐면은요, 이재명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박홍근이도 나와서 사실상의 선동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촛불을 지금 되게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민생 파탄, 국가적 위기다. 그래서 국가 역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허비하고 있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용어도 상당히 강해졌어요. 이재명의 용어도. 그리고 박홍근 워딩도 굉장히 강해졌어요. 자, 윤석열 정권이 기었고 검찰 본색 이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야당을 아예 말살하고 전 정부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공작의 칼끝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를 향해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어제 이제 규탄대에서 얘기했거든요. 워딩도 강하고 그 다음에 1200명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이거 이제 2024년 공천을 의식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진중권 교수가 그대로 지적하고 자 이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 국면을 오래오래
2024년 총선 전까지 가기를 원할 것이다. 예. 자,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빨리 이런 엉터리 투쟁 이런 걸 정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재명이 빨리 잘라내라 이거예요. 그래야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러면서요,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윤리적 판단하는 이성은 없다 쳐도 지금 민주당이 이게 이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계산적 이성은 있어야 하지 않나. 민주당은 지금 이것조차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민주당이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예. 더 이상 뭐 100번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코너에 코너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슬그머니 꼬리를 지금 올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 리스크에 김동연 발걸음 빨라진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민생 행보를 굉장히 한편으로 강조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도 또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번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어요. 자, 뭐냐? 시정연설에서 경제나 복지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대안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컨틴전시 3가지 플랜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건전재정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민생재정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는요. 돈을 더 뿌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출 예산을 줄였지 않습니까? 이거 세출 예산 줄인 거 이거는 민생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전재정을 하지 말고 민생재정을 하라. 이거 포퓰리즘으로 나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과감한 유동성 공급을 하라. 이 얘기인데 이 유동성 공급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제 현재 우리는 어떤 전 세계가 아주 고도화된 인플레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과감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거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제시했어요. 금리 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건 국제적 현상으로 지금 딱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김동연이가 주장하고 있는 민생재정,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을 과감하게 하라.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라. 이거 미국이 지금 연말까지 해서 계속 빅 스텝을 취한다. 이게 미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 금리 차가 역전되면 안 돼요. 우리한테 더 부담돼. 달러가 다 빠져나가. 그러면 통화 환율이 더 올라가 환율이. 그러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김동연이가 지금 제시한 3가지 컨티전시 플랜 이거는 그야말로 민주당식 컨티전시 플랜에 불과하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게 경제기획 장관을 지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뭐 이재명은 그렇다 쳐요. 이재명 하면 뭐 포퓰리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평생을 관료한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정당 소속이 달라졌다고 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달라졌다고 해서 이재명하고 똑같은 포퓰리즘만을 주장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민생도 챙기는 척 하면서 말이죠. 예. 그 다음에는 윤석열 정부가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와 리더십은 통합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다. 공포와 편가르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야당과 협력하고 또 타협을 해서 경제 위기를 해결할 때 아니냐. 이러한 입장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민생 스킨십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25일 날인가 어제 그제입니다. 경기도 최북반인 연천군을 찾아서 민박집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주민들에게 또 스킨십을 주민들과 강화하고 있어요. 물론 간 명분은 당시 지난번 선거 때 2차례나 왔었는데 다시 와달라는 약속을 때문에 그 약속 이행 차원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전부 뭐 지금 5년 후를 내다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한테 공격의 수위도 또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회가 78대 78 여야 딱 동수로 되어 있어서 이 도정을 이끌기가 도의회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동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추경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어서 민생 사업 추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김동연을 이 친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재명 하나 때문에요. 지금 민주당도 이 갈 때까지 가는 것 같고, 민주당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정 운영에도 크게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 빨리 손 털어라.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